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예견되었던 일이 찾아온 중동, 유가 상승, 미국의 비축유 방출, 미래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 주제는 예견되었던 일이 찾아온 중동, 유가 상승, 미국의 비축유 방출, 미래는. 이 배경에는 불완전한 중동이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의 후티 반군의 무인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우디 내무부가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오전 4시쯤 드론 여러 대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시설을 공격해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림 보여드릴게요. 예멘 반군이 사우디 석유시설 무인기 공격을 보시면 그 예멘 후티 족속이 머물고 있는 건 이곳이에요. 그래서 공격을 했는데 한 1000km 이상을 간 거죠. 이것에 대해서 또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슬람 종파가 갈등 겪는 중동입니다. 이슬람은 두 개의 종파로 나눠진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그 중에 수니파하고 시아파로 나누어진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시아파는 이란을 중심으로 했고요. 수니파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멘이 이란의 도움을 받아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멘의 원래 수도였던 사나를 가지고 점령을 하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후티 족속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후티 반군 장악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나가 원래 예멘의 수도였고 지금도 후티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후티 족속은 시아파의 지원을, 특히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많이 지금 유지가 돼가고 있죠. 여기 보시면 아덴이라는 데가 있고 아덴만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죠. 이 아덴만을 저번에 우리나라 유명하죠? 그 아덴만입니다. 이 아덴만이 어디하고 연결이 됐냐면 홍해하고 연결이 됐고 홍해는 또 어떻게 연결되세요? 스웨즈운하 통해서 나가면 어디 나와요? 지중해가 나오죠. 이렇게 지중해, 스웨즈운하, 홍해, 그 다음에 아덴만 넘어서 어떻게? 인도양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파키스탄까지 쭉 연결돼서 인도 나와서 인도양 지나서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이렇게 쭉 지나서 말레이시아 넘어서 이제 대만, 한국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드론의 공격을 받는 곳이 사우디 동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이 이렇게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해안 부근에 아부카이크 타랑 석유 시설하고 코라이스 유전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피해 현황을 한번 보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유시설 두 곳, 타랑시설하고 유전하고 이 두 곳이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이 된 거죠. 자, 그러면 공격 주책을 한번 볼게요. 예멘의 후티 반군,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까 드론 10대로 공격했다. 이것에 대해서 반군 대변인이 말했어요. 알마시라 방송에서 베이루트에서 운영하죠. 자, 사우디의 불법 침략에 대응해서 석유시설 두 곳을 드론 10대로 공격한 데 성공했다. 사우디 내부에서 후티 반군이 수행한 작전 중 가장 큰 것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또 미래에 대해서 추가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두려움에 조금 떨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1000km가 넘는 거리로 드론이 공격이 가능했나라는 거죠. 이번 드론 공격은 가미가제식 공격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왕복해서 1000km가 나오는 게 아니라 왕복하면 2000km가 나오죠. 2000km를 날아다닐 수 있는 소형 드론은 없습니다.
대형 드론은 혹시 가능할지 몰라도 소형 드론은 안 되거든요. 지금 공격한 게 소형 드론입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은 이란에 아바빌이라는 무인기를 도입해서 콰세프라는 이름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아바빌의 기초가 됐던 게 미국식 드론이에요. 미국의 드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정찰을 하던 중 이란의 그 전파 방해를 통해서 추락을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오바마 정부 때. 오바마 정부 때 그렇게 하면서 그때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돌려주지는 못했어요. 돌려받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이란에 있습니다. 그 드론을 가지고 연구를 혼자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이 못했던 연구를 중국 과학자하고 러시아 과학자가 붙어서 같이 연구해서 기술을 나눠 먹기를 했죠. 그래서 중국도 드론을 상당히 많이 발전을 시켰고 러시아도 물론 발전을 시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란이 체득한 드론의 기술, 이걸 가지고 아바빌이라는 무인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이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데 많이 썼고요. 올해 초에는 예멘 남부 군사기지를 테러를 해서 퍼레이드 중이던 예멘 정부군 6명까지 사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생산하는 아바빌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총 중량은 80kg 내외이고 40kg를 탑재를 한답니다. 이 40kg가 뭐냐면 미사일 같은 걸 탑재를 하는데, 이 탑재를 하고 난 다음에 최대 속도는 370km/h, 그리고 최대 항속 거리는 700km. 왔다 갔다 거리가 700km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1000km 가능했을까요? 이번 공격 목표가 1000km 이상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란에서 제공하는 아바빌 원형의 항속거리는 700km 내외죠. 그래서 탑재 중량을 줄여버린 거죠. 탑재 중량을 줄이고 원유 시설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원유는 불에 붙기 쉬워요. 그냥 터지기만 해도 원유에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굳이 미사일을 많이 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탑재 중량을 줄이고 연료를 더 주입해서 1000km까지 날아갔을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은 매우 정교한 타격이 돼서, 즉 웨이포인트 내비게이션 이라고 부르는 방식을 사용을 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크기가 작고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레이더 추적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용했던 게 저가의 드론 10대를 사용하는 전술인데요. 한 대를 막아도 다른 드론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동급의 군용 드론에 비해서 약 10배에서 20배 정도 값싸게 제작이 가능하답니다. 이러한 드론의 기술의 이유로 이란이 배우라는 의심이 더욱더 많이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공격의 영향을 한번 보면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일날 국영 SPA 통신에서 사우디 전체 상유량의 절반인 하루 57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생산이 지장을 받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타랑시설 때문이에요. 아무리 생산을 해도 타랑을 조금 제거를 해야 다른 데서 가서 공해를 줄이기 때문에 타랑시설을 거친 원유만이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랑시설의 그 타랑시설이 세계에서 제일 큰 타랑시설이거든요. 이 타랑시설을 통해서 원유 정제돼서 이제 원유가 수출용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망가졌기 때문에 생산시설의 절반이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즉 전세계 원유 5%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유가 5% 비면 어때요? 다른 데서 채워야 되는데 채운 게 없으면 수요와 공급의 쌍곡선을 통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고. 수요가 공급을 넘쳐버린 현상이기 때문에 싸게 나와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싸게 살 수 있으면 가격은 점점 치솟는 거죠.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컨설팅 회사 IHS 마켓의 오펙 전문가 로저 디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브카이크는 아람코 석유 시설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심장마비가 온 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반응을 봐야 되는데,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4일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를 했는데, 사우디 국영통신사 SPA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우디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처에 맞설 수 있고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대응이 나왔죠. 사우디군이 이날 예멘 반군의 근거지인 사다 지역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멘에 대해서 상황을 한번 더 자세히 보면,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예멘 정부를 지원을 하고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계속 이어왔죠. 이에 대항하는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계속 받아가면서 지금 싸움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멘을 두 가지 나라로 구분을 해보면 예멘 정부가 있고요, 후티 반군이 있습니다. 특히 예멘 정부는 사우디의 지원을 받아요. 특히 수니파. 그리고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죠. 시아파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을 공격의 배후로 지목을 했죠. 미국이. 특히 드론의 기술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공급을 했다, 또한 미사일을 공급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딱 지원국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오죠. 이란. 그래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일날 이란은 세계 에너지 공급에 전례 없는 공격을 저질렀다. 이번 공격이 이란에서 왔다는 증거는 없다. 미국은 에너지 시장에 대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장을 할 것이며, 이란이 공격에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파트너 및 동맹과 협력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이란 배후설이, 이것에 중국의 입장도 또 나왔어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정례 브리핑에서요. 확실한 조사로 결론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충돌을 확대하고 격화하는 어떤 방법에도 거부한다, 반대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드론 공격에 대한 서방 세계 이란의 분석을 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보다 손쉬운 석유시설 공격에 눈을 돌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반석에 기초를 두게 된 거죠. 그러면 이번 드론 공격에 대한 유가가 불안에 떨게 되죠. 특히 5%가 비어버리기 때문에 그 5% 빈 것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에 보면 제이슨 포도프 콜롬비아대 글로벌 에너지 정책 센터장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유가를 올리고 치고받는 식의 중동 내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지게 됐다. 그래서 이번 드론 공격에 대한 사우디의 대응을 보면 비축유로 공급 부족분을 메우겠다. 유가 실황의 부전을 보면 불안감이 고조되고, 또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모두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또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이 또 나오겠죠. 원유 가격 상승폭은 시설의 손상 정도와 수리에 걸리는 시간에 달렸지만 정보가 없다 보니 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작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위기론이 지금 대두가 된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리포 오일 어소시에이트의 앤드류 리포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5달러에서 10달러까지 올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더 오른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대만 등
아시아 시장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CNBC에 의하면 클리어뷰 에너지의 캐리북 리서치 헤드가 말을 했는데요. 원유 가격은 아부카이크 시설이 수리기간에 얼마나에 달려있냐, 이게 문제죠. 얼마나 수리기간을 가지고 이걸 복구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3주간 가동이 중단이 된다, 그렇게 보면 배럴당 $10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유 가격을 보면 국제금융센터에 나온 거예요. 배럴당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54.85, 두바이유는 $58.1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가 계속적으로 비축유를 줄여왔어요.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특히 셰일가스 때문에 많이 갖고 쟁겨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계속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축유를 계속 채운다? 그러면 계속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축유를 계속 줄여왔던 사우디인데 그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부터 비축유 물량을 줄여왔다. 북하이프 시설의 가동 중단이 길어진다면 수입국이 비축유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유가의 추이를 한번 보면요. 16일 날 국제유가를 보면 한때는 20%가량 폭등을 하게 됐고,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의하면 세계 원유 시장은 현재로선 재고가 충분해서 공급은 잘 이루어질 것이다. 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사우디 당국, 주요 산유국 및 수입국과 연락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공격이 사우디에 두는 영향을 한번 보면 국영 석유업체 아람코가 지금 기업 공개를 하려고 하죠.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이것의 문제가 더욱더 부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은행 업계는 아람코의 몸값을 보면 1조 5천억 달러, 약 1787조 원이 되고, 상장시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 될 예정이어서 11월 달에 예정된 IPO를 코앞에 두고 아람코의 핵심 시설이 불타게 된 거죠. 이게 악재 중에 악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오른 걸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되게요? 제일 처음에 끄집어내리려면 있는 석유를 풀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가격이 안 올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우디 공격을 고려해서 시장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전략 비축유 방출을 허락했다. 미 텍사스주를 비롯한 다른 여러 모든 관련 기관에 석유 송유관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저시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켈러겐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만약 세계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에너지부가 전략 비축유를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전략은 비축유 보유량에 있었죠. 이 보유량을 한번 보면 6억 4천만 배럴입니다. 자, 그러면 후티 반군은 왜 아람코를 건드렸을까요? 아람코는 사우디에서 왕관의 보석으로 꼽히는 알짜배기 기업입니다. 사우디 국부의 핵심 원천이 되기도 하죠. 지난 4월에 공개한 실적을 보면 2018년 매출 3,560억 달러에 순이익도 1,110억 달러, 약 131조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미국 애플 최근 1년 수익이 600억 달러, 글로벌 석유업체인 로열 더치 웰의 순이익이 23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2배, 그리고 로열 더치 웰의 약 5배 정도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보면 기업 공개와 상장이 실현이 될 경우 1조 5천억에서
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람코를 공격을 했을까요? 후티 반군으로서는 적국의 핵심 자산을 공격하는 것이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해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위험 부담이 적은 무기로 군사 공격에 취약한 산업시설부터 내리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의 공격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후티 반군이 공격 대상을 바뀌고 있어요. 그전에는 군사시설, 군사용품 그런 쪽에 공격을 가했다면 지금은 알자지라에 의하면 후티 반군은 지난해부터 사우디를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은 본격화됐다. 올해 들어선 그 빈도가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대상은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이슬람 성지, 유조선, 공항, 발전소 등 지금 다변화되고 있고요. 지난해 1월 사우디에서 하면 예멘과 남쪽 국경 지역인 나지란에서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요격했다 하고 지난 3월과 6월 사우디에서 자국 영공으로 날라든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리야드 상공에서 최소 6차례의 폭군과 성광이 생겼고요. 지난해 7월에도 공격을 했는데 홍해를 항해하시던 중 사우디 유조선이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자, 2019년도 무인 공격기 드론이 또 가세가 되면서 원거리 공격이 14차례로 급증하게 된 겁니다. 4월달 아랍동맹군은 사우디 남서부 영공에 넘어오던 후티 반군의 드론 2대를 요격. 5월달에는 수도 리야드 인근 유전시설이 복수의 드론 공격으로 피해. 며칠 뒤에는 이슬람 성진 마카를 향하던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라는 사우디 공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미사일 공격이 메카에 겨냥했던 발표는 부인했습니다. 6월달을 보면 사우디 남서부의 공항과 발전소를 겨냥해 발사체와 드론 공격이 3차례나 있었습니다. 발전소 공격 무기는 그냥 순항 미사일, 그리고 8월달에 보면 5차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격이 이란이 배후라고 지목한 이유는 미사일과 드론 생산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무장 조직의 능력 범위를 지금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후티 반군에 대한 무기 공급원을 보면 이란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번 공격이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에겐 악재,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항공유가 상승과 이로 인한 실적 부담은 가중되는 건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당장 원유 수급에 차질이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득을 보는 나라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러시아 및 기타 오펙.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셰일가스 때문에. 미국은 비축유 방출을 통해서 사우디와 고통을 삼아가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번에 원유값의 인상으로 인해서 석유값과 연동되는 천연가스 값이 상승해서 많은 이득을 볼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유값의 인상이 사우디에 주는 영향을 한번 보면 사우디는 감산을 통해서 원유값이 상승이 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된지. 이 상황은 마냥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즉 강제적 감산이 된 건데 이렇게 한꺼번에 절반이나 생산력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오페크 국가와 석유 생산들도 이 상황을 걱정하지만 속으로는 또 웃는 상황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공격이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은 저비용 항공사 악재, 뭐 실적 부담 이런 거죠. 그러면 이번 공격이 호르무즈 파병과의 관계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는 측면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아덴만 지역도 있죠. 홍해 지역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 있죠. 만약 이게 이란이 배후가 있다면 파병이 돼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이번 사태로 중동의 무력 분동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시아파, 수니파,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이스라엘까지 다 한꺼번에 겹친 나라고 또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육로가 아닌 해로를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이걸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고 이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러시아하고 연합해서 석유값을 조금 올려서 중국에 부담을 주는 것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셰일 가스는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많은 우방국들이 미국으로 가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